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부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1.5% 상승해서 일단 금요일날 끝났고요. 지난주에는 약간 좀 출렁임이 있어. 그래갖고 주간 등락을 보면 2.7%가 빠지는 정도에서 마감이 됐어. 근데 자,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는 건 뭐 눌림목 관점에서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최근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조정이 들어온 정도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추세가 무너진다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주요 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24년 초에 이미 17척의 선박을 주문받아서 금액으로 따지잖아요. 그럼 총 37억 불, 37억 불입니다. 자, 37억 불이라는 건 23년도 전체 주문 규모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움직임을 한번 보면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12년, 13년을 기점으로 쭉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횡보하는 구간을 쭉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어요. 만 원을 넘어갔었던 이 시점이 16년, 17년 요 정도에 한 번 있는데 이건 급락한 이후에 나오는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고요. 그 이후에는 3,000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코로나 국면이라고는 하지만 코로나를 제외하더라도 5,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떨어졌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주 최악의 구간을 갔다 왔다는 거죠. 조선 업황 자체가 나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자, 조선업은 이미 망했습니다. 망했다는 건 한국에 있는 조선사들이 어려워졌다는 거고 한국에 있는 조선사들은 세계에서 빅3가 다 모여 있어요. 그냥 제일 잘 만드는 그냥 조선업에서 애플이 세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애플,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교역품, 주요 교역품에 대한 뭐가 부피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저가 수주까지 붙어 나오니까 뭐가 발생했습니까? 안 좋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뭘 봤어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 왜? 망했으니까. 그쵸? 경쟁사들이 망했어요. 아니, 업계 탑 티어가 막 적자에 그냥 망하기 직전까지 내몰렸고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망해서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가 발생해요? 경쟁사들은 이미 다 그냥 줄도선했다. 그리고 더 죽으라고 미국에서 그냥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해야 되는 구간에 있다. 하지만 이 시간적인 부분, 이 시간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효율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효율적인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 키움증권에서 1694번 화면이고요. 제 계좌 수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제 계좌 수익률은 457%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높은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꾸준하게, 그쵸? 진짜 꾸준하게 강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이런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어 왔는지 그 내용부터 보여드리면 자, 내용 보세요. 두산이죠? 급등주가 아닙니다. 근데 급등하죠. 왜? 신고가 구간, 돌파 구간에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제가 공략한 시점이 나와 있죠. 매매하다 보면 이렇게 손절하는 구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가 나와요? 14.7%. 이렇게 수익이 터진다는 거.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최근에 전기 뭐 이런 쪽 강하죠.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 자, 보세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가죠. 0.6%, 0.5% 아직까지는 요 정도 수익밖에 내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꾸준하게 다음 주에도 삼성중공업을 공략할 예정이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단기간에 내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즉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3거래일 동안 75%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장 시작 전에 다 공유를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은 모두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단타는 웬만하면 안 해요. 어저께 지난주에는 조금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단타를 하더라도 LS 일렉트릭 요런 거예요. 그쵸? 요런 종목. 자, 이거 제가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인데 자 보세요. 5분봉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자 내용 보시면 매수 매도
그 뒤에 더 올라가죠. 그렇죠. 이렇게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가 터지는 구간을 내가 꾸준하게 공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다. 그리고 1박 2일짜리 예를 들어서 뭐 클리오 같은 종목입니다. 어떻습니까? 4% 수익 냈죠. 어때요? 이날 목요일 날 사서 요날 파는 겁니다. 이거 그냥 장 초반에 그냥 매도하고 나온 거예요. 보세요. 클리오 매수 매도 매도 끝. 이렇게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을 어떤 식으로 신고가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모두 공유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가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식시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 내용과 함께 제가 어떤 종목을 공략한다는지를 다 공략을 했으니까 그쵸? 다 공개를 했죠. 그 내용을 가지고 삼성중공업을 보면 제가 왜 삼성중공업을 보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봐요? 신고가 구간에 있으니까 고가 구간에 있으니까 그쵸? 돌파를 했으니까 돌파하면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거래 그쵸? 거래는 뭐예요? 매집입니다. 그 매집하는 과정에서 눌림목이 발생하는 것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효율 높은 매매를 하자는 거죠. 자,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만 17척, 돈으로 환산하면 37억 불, 그리고 무엇보다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그 증가분이 가파르게 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양 플랜트도 조금씩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FLNG로 인해서 실적이 폭발하기 시작하잖아요. 경쟁사가 붙을 때까지 올라갑니다. 경쟁사가 붙으면 가격 경쟁이 붙고 가격 경쟁이 붙으면 볼륨에 대한 것보다 마진을 봐야 돼요. 그 마진이 어느 정도 줄어가. 그게 잘못하면 2010년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가 주가 꼭지가 나올 개인적으로 한참 높은 그쵸 200% 이상의 상승 구간을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조정 구간에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알자. 이러려면 내가 가격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 즉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꾸준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성장 전망까지도 그쵸? 지금 2029년까지 1845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대비해서 CAGR이라 그러죠. 4.84%씩 그쵸 4.84%로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는데 이 성장률보다 먼저 반영하는 게 가격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 관련해서 제가 꾸준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은 진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삼성중공업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 좋다고 하는 놈들 나쁘다고 하는 놈들 수많은 놈들이 다 나올 텐데 딱 실적만 보시면 됩니다. 실적만 보고 실적이 피크에 갔다는 건 지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 사상 최고 실적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흑자로 돌아선 회복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삼성중공업이 대장일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먼저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점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서 실제 타점을 잡는 건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내용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다 장시작전, 우리 기술 같은 거 최근 원전 관련주도 엄청 강하죠. 이런 내용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이렇게 가격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느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내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2주 동안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중공업 자,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삼성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신고가 종목이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매물 소화 과정은 우리가 흔히 눌림목 구간이라고 부르고 눌림목 구간에서는 그쵸?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난 뒤에는 타점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타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